소재 업황에 대해서는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에 들어가는 뭐 소재나 부품을 어떤 기업들이 납품하고 있는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PCB 기판 종목, 뭐 이제 코리아 서킷 들 수 있고, 뭐 대덕전자 들 수 있고, 뭐 이수페타시 들 수 있고, 해성 DS 들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면서도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견조하게 나온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 들어왔을 때는 이 시안 공장이 필요한 낸드 플래시형 소재는 누가 납품할까? 유일하게 실적이 굉장히 좀 견조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민수의 경제토크 네모경제 손여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반도체를 소재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투탑에 대해서 워낙 많이 했고 저희도 얘기를 했으니까 소부장 딸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계속 고민이어서, 그죠? 네. 들쭉날쭉이라. 아이고 그냥 ETF를 사버리자, 그죠? 네. 그냥 액티브 ETF를 사버리 이렇게 갔는데, 그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또 좀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비주가 먼저 움직였고 이제는 소재에 주목할 때입니까? 네. 요즘 제가 ETF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약간 투자분들께서 당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액티브 ETF 펀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 편입 편출이 있다 보니까 그 편입 편출에 따라서 진짜 퇴출된 종목도 우리가 뭐 JP모건 아니면 뭐 이제 모건스탠리 MSCI 지수 보듯이 지수에 편입되거나 편출되는 종목들이 일간 편출이 크다 보니까 지금 ETF 관련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조금 당황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보통 이제 기판이랑 MLCC랑 장비 말씀드리면서 그나마 이런 섹터들은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옵니다. 근데 네. 소재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고 치신 다음에 반도체 괄호 열고 소재라고 돼 있는 종목들은 실적 변동성이 큽니다. 그만큼 이 선물사에서 거래되고 있는 원부자재의 가격에 따라서 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실적 변동성이 크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제가 조금 실적이 견조한 종목들이랑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좀 견조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종목도 갖고 왔고, 소재가 일단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뭐 리튬이라든가 뭐 유가라든가 이런 관련 원부자재의 가격 인상도 있지만, 이제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는 SK뿐만 아니라 뭐 샌디스크라든가 뭐 웨스턴 디지털처럼 이제 낸드 플래시를 다루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HBF를 이제 활성화한다고 했을 때, 아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F에 관심을 가질 거면은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에 들어가는 뭐 소재나 부품을 어떤 기업들이 납품하고 있는가, 이런 투자 인사가 다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겠어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기판, 네. 또 MLCC 이런 거는 소부장 장비는 아니고, 그죠?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부품, 소재로 봐야겠죠, 그죠? 기판이나, 그죠? 네, 우선 저는 네. 소재 쪽 이제 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부품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뭐 패키징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PCB 기판 이런 쪽을 많이 좀 생각을 해보시더라고요. 근데 소재랑 부품도 그냥 둥글둥글하게 말하면 어떤 재료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재료인데, 그나마 이제 그 소재를 만들기 위한 뭐 화합물 이런 것들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완벽하게 좀 소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또 네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 거고, 네 종목 중에서 제가 오늘 탑픽으로 말씀드린 종목이 오늘 방송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PD님 아시겠지만 제가 대본을 어제 저녁에 드렸고 오늘 장중에 이제 한국증권TV 녹화까지 좀 장을 봤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탑픽이 많은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 제가 이런 투자 포인트로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편집본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탑픽 전에 그러면 관심 종목은요. 네, 리스트들. 네, 우선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네페스랑 볼 거고, 네. 타이거 일렉이랑 솔브레인이랑 동시세미캠. 그래서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 그다음 좀 신선한 종목 좋아한다, 이러신 분은 네페스랑 타이거 일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편집본이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밤에 당장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나 좀 안전한 종목을 원한다고 했을 때는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보시면 좋은데, 동진세미캠이 오늘 좀 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좀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및 전자 관련 제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이제 후공정 패키징이 필요한 소재랑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우리가 요즘 광통신, 통신 장비 관심 많이 갖고 네. 계시잖아요. 엔비디아에서 언급을 해주면서. 근데 이 네페스의 자회사인 네페스 아크가 전력 반도체나 뭐 DDI, 뭐 디스플레이 구동체 이런 쪽에서 성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페스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엔비디아 덕분이다. 그다음 엔비디아 광통신 통신 장비 덕분이고 네페스 아크 덕분인데 네페스 아크의 모회사인 네페스가 그 약속을 얻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실적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 실적을 보더라도 분기 실적의 연간 실적 기준으로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수급동을 봤을 때 일봉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미 광통신 관련 종목들 중에서 거의 뭐 바닥 대비 뭐 100%, 150% 올라온 종목들이 많고 그 낙수 효과를 얻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페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고가 돌파하면서 이제 최고가 돌파하고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 쌍끌 순매수 들어왔고 오늘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하지만 가급적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하시는 분들 위주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합니다. 저 역시도 조금 생소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이 종목을 한 2, 3년 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견조한 종목이었어?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좀 안성맞춤이어가지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는 인쇄회로 기판 PCB 관련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PCB 기판 종목 이제 코리아 서킷 들 수 있고 대덕전자 들 수 있고 이스페타시스 들 수 있고 해성DS 들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면서도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견조하게 나온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타이거 일렉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2024년에 대비해서 2025년에 꽤나 좀 폭발적 실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전에 성공했고 2020년 실적 컨센서스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견조하게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증권사 평을 보면은 고다층 고밀도 PCB로 글로벌 반도체 검사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프로브 카드를 로브 보드용을 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할 때 약간 그 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후공정 패키징 할 때 부품 넣고 검사 장비 세팅할 때 이런 다이를 이제 프로브 카드라고 하는데 이 프로브 카드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타이거 일렉이다. 그래서 타이거 일렉이 시가총액이랑 재무제표만 보면은 요 종목은 탑픽으로 봐도 좀 손색이 없을까라고 판단했었는데 조금 가볍게 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만 좀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종목. 그래서 오늘 솔브레인이 왜 동진 세미캠보다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ISC가 이제 이오테크리스보다 좀 밀린 거는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솔브레인이랑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약간 좀 어떤 라이벌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협업하는 관점이다 볼 수 있는데 솔브레인이 오늘 좀 다소 좀 차익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브레인도 오늘 동지세미캠에 비해서 조금 밀렸지만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워낙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에 필요한 소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를 주요 고객을 갖고 있는데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낸드 플래시 관련 사업을 진행했을 때 반등 신호가 나와 있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소재 업황에 대해서는 좀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랑 중국에서 이제 시안 공장을 이제 낸드 플래시로 라인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램프업이라고 하죠. 본격적 양산을 이제 올해 하반기에 들어갈 건데, 그 올해 하반기에 들어갔을 때는 이 시안 공장이 필요한 낸드 플래시형 소재는 누가 납품할까?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는 솔브레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 위치 괜찮고요. 박스권 하단부에서 두터운 매물대에서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밑골이 살짝 달려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단기 차익 시험 나오고 있지만 저는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 분이었을 했을 때는 솔브레인 좀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의 탑픽은 제가 이제 동치세미캠 말씀드릴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올라가지 말걸. 그래서 오늘 당이 한 6%가량 상승했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플러스 5% 고작 1% 정도 밀렸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나왔어요. 오늘 기관 순매수 들어왔고 근데 저번 주 금요일 날 들어왔던 외국인 순매수에 오늘 순매도가 한 8분의 1 9분의 1 정도 나왔으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지세미캠의 기대는 여전하니까 많이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시는 분들 아시죠? 너무 유명한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랑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 동지세미캠에서 만들고 있는 포토레지스트, 그래서 어떤 반도체를 이제 웨이퍼를
이제 회로대로 전기를 띠게 해가지고 그 재기능을 하게 만드는데 요 포토 레지스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25년에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좀 견조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재 기업들은 조금 겁이 나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지적적 리스크가 나오거나 어떤 매크로 변수가 나왔을 때 가장 원부자재가격이 크게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좀 충격을 받는 기업이 이제 소재 기업이다 보니까 동지 세미킹도 굉장히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다행히도 2025년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견조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동지 세미캠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가장 유명한 밸류체인인데 우리가 텍사스에 신너를 만드는 공장이 있으면서 이제 신너도 저도 이제 보통 신나 뭐 시나 신너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텍사스 공장 이름이 신너인가 했는데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텍사스에서 신너를 만들고 있는 공장이 하반기 양산이 되고 이 텔러팝에 들어가는 그 소재를 만들 건데 이 공장이 양산에 들었을 때는 이 동지 세미캠이 납품할 수 있다. 그리고 2025년에도 이미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소재 매출 비중이 59%를 기록했기 때문에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가장 친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일단 오늘 좀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 대비 좀 강하게 움직인 것은 아쉽지만 그나마 아직 상승률이 충분히 남아있고 외국인 많이 비중 줄이지 않았고 네. 기관수 매수 들어오니까 여전히 매매 가능해 보인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쪽에 관심주는 동진 세미캠이었습니다. 손여로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